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정부는 나중에 그 지분 투자를 회수함으로써 그 매칭 펀드를 또 늘려가는 구조입니다.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더욱 확대할 것이고 청년 창업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약을 듣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유기용 후보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제민주화가 중요합니다. 재벌들이 빵집에 두부, 콩나물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출자 총액 제한제 꼭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 문제 관련해서 아까 사실 김성식 후보가 자동차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절차만 문제가 있었고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참여정부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반대해서 FTA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자꾸 기대지 마시고 자동차 문제 포함해서 분명히 재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진짜 반값 등록금 하겠습니다. 공약 2번 어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황우려 원내대표 어기고 김성식 후보가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노력하신 건 알지만 겨우 2, 3% 이하에 그쳤습니다. 진짜 반값 등록금 하겠습니다. 지역 공약으로 저는 우리 관악구가 서울의 어떤 다른 구보다도 청년 인구가 많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관악구에도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제가 현역 의원 시절 에듀밸리 2020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했던 낙성대 벤처밸리 확실히 추진해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전철 서부선 문제도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안 되는데 힘써서 뭐 늦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서부선 더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하셨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암고등학교 설립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영어마을도 왔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아무래도 관악구의 경쟁력은 저는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관악구를 서울대와 협력해서 더 확실하게 교육혁신 특구로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용섭 후보 질문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질문이 끝나면 유기용 후보는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기용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암고 영어마을 등에는 김성식 후보장님도 유기용 후보자님도 자기가 설립해서 개교했다 유권자는 전부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암교는 관악구 주민들과 관악구 구의 그리고 서울시의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그 당시 국회의원 현역 시절이죠. 구암교가 설립 시절에요. 그런데 저 너무 궁금증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교를 설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학교를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로 가서 4년 동안 일했던 것도 관악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게 가장 커다란 목표였습니다. 2007년 6월 25일자 공문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규정상 이걸 제가 카메라 앞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학교 설립 계획이 제가 현역 국회의원을 할 때 수립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이후에 낙선을 했고 그 이후에 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노력했다는 것 저 인정합니다. 제가 그거 부인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시의원들도 노력했고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데 지난번 방송 연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은 오로지 김성식 후보만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느낌을 받아서 애썼던 사람으로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영어마을 역시 제가 현역 의원 시절에 서울대학교하고 협의하고 오세훈 시장을 저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칫 금천구로 갈 뻔한 영어마을이 지금 관악구로 오게 됐고요. 그 밖에도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720억의 교육 예산을 4년간 확보해서 은천초등학교 새로 짓고 봉천초등학교 새로 짓고 강당, 식당, 관악구의 교육 지도를 좀 바꿔놨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암고등학교에 대해서 누가 했다 그걸 독점하기 위한 논쟁은 그만두고 이제 제가 국회 교육위로 만약에 다시 가게 된다면 구암고등학교를 이제는 서울
관악구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성식 후보 질문해 주시고 곧이어 유기용 후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부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은평에서 장성배기까지 오는 그런 전철 노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시면 유기용 후보 절대로 아마 경전철 봉천 노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서울대 4대부고 2007년에 이미 서울 4대가 못하겠다고 성북구 반대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못해오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과라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과라는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북구의 반대였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번에 한나라당을 같이 탈당하신 성북구의 정태근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서 지금 성북구에 있는 사대부고를 옮겨오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계속 성북구가 동의를 안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제가 2008년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 낙선 이후에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그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원외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사대부고 문제를 더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대부고 문제 있는 그대로 좀 김성식 후보께서도 설명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그랬다는 의혹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께서 반대를 해서 사실 그게 부결될 뻔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사대부고 설립 문제가 부결이 돼버리면 길이 막히는데 제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해서 제발 부결은 막아달라. 일단 보류라도 시켜달라. 해서 사대부고 문제가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의회를 다시 설득해서 보류 상태에 있는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관악구민들의 수건인 그리고 제가 현역 의원 시절부터 추진했던 사대부고 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5분 동안 상대 후보를 번갈아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는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한 분이 5분 동안 전부 질문 시간으로만 쓰시면 안 됩니다. 먼저 무소속 김성식 후보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식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주민 여러분, 조금 전에 성북구 반대로 서울대 사대부가 못 왔을 때 당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요, 현역 국회의원이 누군지 유기용 후보 아십니까? 정무부 시장을 하셨죠? 민주당의 두 분의 국회의원이 당시 성북 가벌의 국회의원이셨어요.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반대하셨고 그 반대를 물리치지 못하신 것이 당시 교육위원으로서 한계를 보이신 것이다. 이 말씀을 사실로서 드리고요. 그때 정태근 의원 현역 의원 아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사실과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께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유기용 후보에 묻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유기용 후보는 스스로 늘 교육위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유기용 후보의 모든 국회 속기록을 다 살펴보았는데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한 번도 없으셨고요. 등록금 상한제 그리고 후불제 이 얘기만 하셨습니다. 왜 그때 교육위원으로 계시고 정책위 부의장으로 계시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정책위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값 등록금까지는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열심히 해서 1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평균 20%를 줄였습니다. 아까 2, 3%의 인하에 그쳤다는 것은 명목 등록금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적어도 소득 하위 계층의 70%까지는 20% 이상 다 등록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왜 이 점을 왜곡하십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왜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록금을 잡지 못했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등록금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국공립대 평균 10%씩 다 오르고 사립대학도 평균 한 6, 7%씩 다 올랐다고요. 왜 그때 그것을 막지 못했고 또 반값 등록금은 그때 해결도 못한 가운데 지금 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때는 왜 못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이명박 후보가 썼던 개념입니다. 사실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을 단번에 할 수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황우려 원내대표가 또 얘기하고 반값 등록금 해서 이제는 하나의 용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거지 17대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 국회의원 후보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았다는 점. 그러나 등록금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노력까지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그건 좀 곤란하다고 네, 충분히 생각하는데요.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제가 제주도 토론입니다. 제가 주도하고 있는 토론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값 등록금 얘기를 지금 공략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국회의원을 했던 17대 국회에서 등록금을 반값이 됐든 10%가 됐든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점을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제가 지적했죠. 후불제와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도다. 이 점을 제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유경 후보께서는 3월 20일에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로 하여금 위장 무소속이라고 언론에 대놓고 공격을 하고 이게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에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을 때 정당을 좀 제대로 개혁해야 된다.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뭐 갑자기 탈당한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정당들이 국민들 앞에 신뢰를 받도록 자기 개혁하고 거듭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나 유기용 후보나 다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적어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양심에 적어도 찔리지 않는 그러한 뭐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정당 개혁을 요구하면서 허허벌판으로 낙선을 각오하고 나온 곳을 잘 알면서도 위장 무소속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발언 시간을 좀 그러면서도 주시죠. 어제 본인은 또 의정 보고 문자 메시지를 주민한테 날리면서 또 무소속과 군소정당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경 후보는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한번 위장 무소속이라 한번 공격 한번 해보십시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공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이 점에 대한 유경 후보의 명료한 사과를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무소속 후보라면 왜 새누리당 지방의원들이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합니까? 그리고 왜 무소속 박원순 후보 때 그리고 민주당은 같이 선거운동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이 좋으니까 중요한 하는 거죠. 관악갑 같은 지역에 새누리당에서 왜 공천을 안 했습니까? 이건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진행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민주통합당 유기용 후보 주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기용 후보 시작해 주시죠.